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많아야 행복할 것 같죠? 젊을 때는 좋은 친구가 많아야 성공한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노년에 들어서 보면 친구라는 존재가 오히려 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어서는 벗을 구하지 말라. 벗은 오히려 번뇌의 근원이 된다. 이 말은 결코 친구를 원수로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젊을 때처럼 무조건적으로 친구 관계를 넓히려 하지 말고 노년에는 지혜롭게 거리를 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삶은 이미 다른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경쟁할 필요도 없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쓸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라는 이름 아래 모이면 어쩔 수 없이 비교와 시기 또는 불필요한 참견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예전 직장 동료들과 꾸준히 모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옛 추억을 나누고 젊은 시절의 열정을 다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모임은 서로의 자식 자랑, 재산 이야기, 건강 비교로 이어졌습니다. 듣는 이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그는 모임을 줄이고 혼자 산책하며 책을 읽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년에는 친구가 오히려 마음을 흔드는 원인이 됩니다. 첫째, 친구는 비교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됐다. 누구는 손주가 공부를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듯해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둘째, 친구는 때로 불필요한 의무감을 만듭니다. 모임에 나가지 않으면 소외될까봐 억지로 참석하고 비용을 나누며 때로는 부담을 느낍니다. 결국 마음의 자유는 줄어들고 체면 때문에 더 피곤해집니다. 셋째, 노년에는 체력과 시간이 무엇보다 귀합니다.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겁더라도 그것이 반복되면 생활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이 진정한 회복과 성찰의 시간이 됩니다. 정약용은 또 말했습니다. 벗이 많으면 마음이 어지럽고 벗이 적으면 도가 선명하다. 노년의 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많은 친구와 얕게 섞이는 것보다 적은 인연과 깊이 이어가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친구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고요한 거리감입니다. 친구가 없어도 외롭지 않은 삶, 그것이야말로 진짜 노년의 지혜 아닐까요? 여러분, 노후가 되어 친구를 만나는 일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복되는 만남 속에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매달 친구들과 모여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움이 컸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옛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임은 비교와 자랑의 장이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늘 손주의 성적을 자랑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자식이 해외에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빠짐없이 꺼냈습니다. 그녀는 듣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평범하게 사는데 내가 뭔가 잘못 키운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집에 돌아오는 길이 더 외롭고 서글퍼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만남이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노후의 짐이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매주 바둑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두뇌를 쓰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은 경쟁과 다툼의 장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늘 똑같은 실수만 한다. 이 나이에도 아직 그 정도밖에 못 두냐?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즐거움보다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결국 그는 바둑판을 보면서도 웃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집에 혼자 앉아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이 더 편안하고 즐겁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무조건 만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데 있습니다. 노년의 친구 관계는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적더라도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은 친구의 말과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늘 비교와 자랑으로 일관하는 사람, 남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이런 친구와의 만남은 결국 나를 소모시킵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내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는 만남을 줄이고 편안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연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노년에 중요한 것은 많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주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마음의 평안이 가장 소중합니다. 친구가 많아도 내 마음이 힘들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고요한 집에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혼자 책장을 넘기는 시간이 100마디 헛된 대화보다 훨씬 값진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약용은 인간관계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사람은 늙어갈수록 벗을 많이 두면 번뇌가 많아지고 벗을 줄이면 도가 선명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친구를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를 무분별하게 이어가다 보면 결국 나 스스로의 삶이 흐려지고 마음의 평온을 잃는다는 경고였습니다. 노후에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과 부대끼며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성장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서로의 삶이 너무 달라져 공감대보다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나를 지키는 거리두기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친구와 어울린다고 해서 인생이 풍요로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불필요한 비교, 시기, 뒷말이 늘어나면서 마음은 점점 흔들리게 됩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시끄러운 모임이 아니라 조용히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은 오랜 인연일수록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젊을 때는 술잔을 기울이며 웃던 사람이 노년에 이르러서는 내 사정을 들추며 우월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내 약점을 이용하거나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은 더 이상 지켜야 할 인연이 아닙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적은 사람과 깊게 지내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몇 안 되는 사람과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며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더 값집니다. 정약용이 말한 도가 선명해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단순한 관계 속에서 삶의 본질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친구가 많아야 외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오히려 그 반대를 가르쳐 줍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고 나를 지켜주는 고요와 몇 안 되는 소중한 인연에 집중할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지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한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인생의 질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가 결정한다. 많은 사람과 얕게 웃는 것보다 적은 사람과 진심으로 나누는 한마디가 오히려 인생의 노년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노후에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무작정 사람을 붙잡을 때 오히려 더 큰 허무와 번뇌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지혜처럼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고 스스로의 길을 걸을 때 비로소 고요한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에 들어서면 친구 관계 때문에 오히려 더 지쳐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모임에 나가지만 집으로 돌아올 때는 마음이 무겁고 오늘도 괜히 다녀왔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70대 남성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은퇴 후 동네 친구들과 주 1회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외롭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임은 잔소리와 불평이 가득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이래서 문제다. 자식들은 도통 속을 모른다. 끝없는 불만이 술자리에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더 지쳐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털어놓기를 친구들 만나러 간 게 아니라
괴로운 이야기 들으러 간 것 같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노후의 감정 안정은 사회적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에서 결정됩니다. 즉, 친구가 많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과의 교류가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안정된다는 겁니다. 또 한 여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녀는 은퇴 후 교회 지인들과 여행을 자주 다녔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끝날 때마다 마음이 더 피곤했습니다. 누군가는 숙소나 식사 비용을 제대로 나누지 않고 누군가는 자기 위주로 일정을 바꾸려 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불쾌감이 쌓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모임을 멀리하고 혼자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책 모임에 나가며 훨씬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친구라는 이름에 묶여 억지로 나가는 모임은 결국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은 친구가 돈과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나누지 않거나 자기 위주로만 행동하는 사람은 결국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나만 지쳐갑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소수의 사람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대규모 모임보다 차라리 한두 사람과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는 것이 훨씬 깊은 만족을 줍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자유롭다. 노년에 친구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나를 존중해주는 단 한 명과의 관계, 혹은 나 스스로를 돌보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노후에 친구가 필요 없다는 말은 결코 관계를 거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는 관계만 남기고 불필요한 인연은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의 지혜이고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정약용은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간 인물이었습니다. 유배지에 머물며 그는 인간관계의 허망함과 진실을 더욱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을 많이 두면 오히려 번뇌가 많아지고 벗을 줄이면 도가 선명해진다. 즉 노년에 친구가 많아야 든든할 것 같지만 실상은 오히려 마음을 흐리고 삶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노년에 진정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켜주는 고요한 생활 태도입니다. 책 한 권을 곁에 두고 읽으며 스스로의 생각을 다듬는 시간, 또는 가까운 가족과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순간, 이런 시간이 노년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숫자가 아니라 질을 보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친구가 있어도 내가 힘들 때 진심으로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은 몇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얕은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깊이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은 위기에서 드러납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들이 많았던 사람이 정작 힘든 시기에는 곁에 아무도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평소 말수가 적어 눈에 띄지 않던 이가 위기의 순간 내 손을 꼭 잡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우리가 지켜야 할 인연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먼저 내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잡한 모임을 줄이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시간을 쓰며 소수와 깊이 있는 교류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곧 삶을 단단히 지켜주는 지혜입니다. 정약용은 또 다른 글에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어야 도를 깨닫는다. 이 말은 혼자라는 외로움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뜻입니다. 노년의 삶은 결국 자신과의 대화가 핵심입니다. 많은 친구와의 대화가 나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내면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진정한 위로가 되고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 노후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친구를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친구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삶의 고요 속에서 나를 다스리고 몇 안 되는 소중한 인연을 따뜻하게 지켜낼 때 비로소 외로움은 평온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노후에 들어서도 여전히 친구 모임이나 사회적 관계를 놓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은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가 적지 않습니다. 첫째, 항상 비교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승진했어. 우리 손주는 벌써 영어를 잘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편안해질 부모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넘어가도 집에 돌아오면 괜히 속이 쓰리고 나 스스로를 원망하게 됩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비교가 아니라 위로입니다. 비교만 일삼는 친구는 결국 내 평온을 빼앗아갑니다. 둘째, 늘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는 사람도 피해야 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냐? 사는 게 다 허무하지 않냐? 이런 말은 처음엔 공감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내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만 남깁니다. 노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마음의 안정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은 내 삶의 마지막 시기를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셋째, 돈 문제로 얽히는 관계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돈을 빌려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또는 모임에서 늘 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불신과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노년의 돈 문제는 곧 마음 문제입니다. 돈으로 인해 상처 입는 순간 관계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노년의 인간관계를 정리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젊을 때는 관계를 넓혀가는 시기였다면 노년에는 관계를 줄이고 가볍게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과 억지로 어울리다 보면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내 마음만 지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어서 벗을 구하려 하지 말라. 번뇌만 더할 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번뇌란 바로 이런 관계들입니다. 비교하는 친구, 부정적인 친구, 돈 문제를 얽히게 하는 친구. 이들은 모두 내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 뿐 결코 나를 위로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를 남겨야 할까요? 내가 힘들 때 조용히 들어주고 내가 아플 때 작은 말 한마디로 위로를 건네는 사람. 이런 관계는 숫자가 많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이런 소수의 관계가 내 노년을 단단하게 지탱해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옷장에 불필요한 옷을 버리듯 마음속 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남는 건 소수의 소중한 사람, 그리고 나 자신과의 고요한 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후에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와 그 안에 숨어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모임을 이어가고 관계를 끊지 못한 채 자신을 소모시키지요. 하지만 정약용의 통찰이 보여주듯 진정한 평안은 사람의 숫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소수의 인연을 깊게 지켜내며 스스로의 고요 속에서 마음을 다스릴 때 노년의 삶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선택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관계는 줄이고 내 삶을 가볍게 해주는 관계만 남겨야 합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은 위기와 갈등 속에서 드러납니다. 언제나 나를 이용하거나 내게 부담을 주는 사람은 결국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는 붙잡고 있을수록 내 삶의 무게만 늘어납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 마음이 편안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합니다.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관계가 노년의 행복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이제는 친구의 숫자가 자랑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지켜주는 몇 안 되는 인연, 그리고 나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게 하는 지혜의 신호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줄이고 줄여야 본질이 드러난다. 노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듯 관계가 복잡할수록 마음은 더 흔들립니다. 하지만 가지를 잘 치고 나면 그 나무는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자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인연이 진정 나를 편안하게 하는지, 아니면 그저 나를 지치게 하는지는 아닌지, 그 답을 아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자유롭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요약하겠습니다. 노후에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교와 시기로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 때문. 둘째, 부정적인 말로 내 삶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 셋째, 돈과 이해관계로 얽혀 결국 번뇌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진정으로 나를 존중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과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인연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아마 그 관계는 이미 정리할 때가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먼저 지켜주는 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이야기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좋은 방송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고요하면서도 단단한 행복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